얘기하는 뭐야, 누가. 빨리. 시계. 근데 좀 소리 질러도 돼요? 아니. 아니, 정답? 소리 지르지 마. 정답. 빨리. 아, 그래? 누군데? 빨리. 학교가 어딘데? 성부? 둘다 성공. 몰라? 둘 다 성부야? 이름 뭔데? 아니, 한 명은 이시고 한 명은 정시. 아니, 세번복이 아니야? 이 커플이에요. 이다현이. 뭐야, 이종이야? 정땡땡이에요. 이다현이는 이땡땡이에요. 서정이는 정땡땡. 모르실? 근데 나는 좀 이름이 특이하잖아. 뭐지? 왜? 뭐가 특이해? 완전 됐어요. 닥쳐요. 책 봅시다. 야, 책 없는 놈, 빨리 책 봐. 프린트 봐, 프린트. 62쪽. 아, 62요. 166쪽 봐봐요. 얘들아, 봐요, 빨리. 일단, 요번에는 혼합가정법하고 IEBC랑 SF가정법 봅시다.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는 건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if절에 첫 번째로는 if절에 과거 완료를 쓰고 좀 키우자. 글씨 쓰기 힘들다. if절에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에다가 이렇게 if절 과거 완료, 주절 과거의 형태를 쓰는 거. 두 줄은 쓸 수 있죠? 두 줄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그쵸? 뭐 써요? 오른쪽으로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형태는 뭐예요? 거꾸로. if절에다가 과거를 쓰고요. 요따가 과거를 써놓고 주절에다가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 공간은 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얘는 과거 if 과거 완료 플러스 주절 과거. 여기는 if절 과거 플러스 주절 과거 완료. 일단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나와서 서점을 안경을 지참하세요. 여기 앉아 여기. 서점이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그렇네. 책 안 좋은 놈, 안 가져온 놈하고 눈 안 좋은 놈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여기 앉아있대요. 저도 죄송하다. 눈 나빠서. 됐다, 똑같다, 이제. 그럼 봐봐요. 이 두 개 중에, 닥쳐요. 그만. 이 두 개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돼요? 1번, 2번. 첫 번째 거? 솔직하다. 이 둘 중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안 이상해요? 봐봐요. 첫 번째 거는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 뭐로 해석해요? 해석은? 그쵸?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는 건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는 건데 직설법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과거에 땡땡땡라면 얘는 뭐예요? 직설법으로 치면 현재요. 현재의 뭐뭐일 것이다죠. 얘는요? 이상해. 그죠? 이게 이상하죠? 직설법으로 치면 현재 뭐뭐뭐라면 과거에 뭐뭐일 것이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다. 안 되죠? 2기? 2학기 중간고사 잘 볼 수 있겠지. 1학기 중간고사요. 그래서 얜 사실상 안 되는 형태예요. 요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사실상 불가. 유지 가능한 아주 변태적인 문장이 어쩌다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문장의 형태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볼 일이 없는 문장이니까 말로 적당히 때우고 지나갈게요. 말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봐봐요. 직설법 현재 시제를 가정법, if 가정법으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로 표현해야 되는 거. 뭐가 있죠? 그쵸. 과학적 사실. 뭐 일반적인, 뭐 진리, 과학적 진리, 일반적인 사실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항상 현재로 표현하죠. 근데 그걸 가정법으로 쓰면 뭐예요? 과거가 돼야 돼. 직설법으로 항상 현재로 표현하는 거 있어. 예를 들어서 태양은 뭐일까요? 둥글다. 뭐 이런 거요. 태양은 뭐라고 해야 되죠?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과거였을지라도 그 문장은 현재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정법으로 바꾸면 과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년 전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태양이 서쪽에서 떴다면 안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시제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 일반적인 사실 항상 직설법으로 현재로 표현해야 되는 걸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기도 한다는데 이런 변태 같은 문장은 글쎄요. 영원히 볼 일 없을걸요? 네, 아마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형태를 제외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정법 문장에서 이 패턴은 그냥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어법상 잘못된 거 고르세요? 요거 고르면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랄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엄마 아빠가 몇십 년 전에 안 만났을 거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혼합가정법의 형태는 사실 요거밖에 없는 셈이다. if절의 과거 완료, 과거에 뭐뭐 했다면 주절의 가정법 과거, 현재 뭐뭐일 것이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보고 훅 건너뜁시다. 2번 If my sister hadn't drunk so much coffee during the days 알코올 중독자라서 이걸 보고 아니 조그만 게 술을 먹었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드링크 뒤에 음료가 목적으로 안 붙으면 거의 술이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내 여동생이 커피를 너무 많이 과거에 먹지 않았더라면 이죠. 낮 동안에요.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로 해서 She could go to sleep now. 제가 지금쯤 잘 잠들 텐데 정도의 의미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죠. 요건 그래서 가정법 아니고 직설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다? As my sister drank so much coffee during the day. 저 새끼가 낮 동안에 커피를 너무 처먹어서요. She can't go to sleep now. 이렇게 주의하셔야겠죠?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그래서 cannot go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가정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뻔하지 않아요? 비교를 해봅시다. 3번 문장. If Hannah didn't lose a chance of going to Paris. if절 had pp죠. 과거 완료예요. 그럼 하난지 얘가 파리에 가는 기회를 과거에 안 놓쳤다면 she might have a job as a curator. might have니까 여기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시제죠. 그럼 얘가 파리에 갈 기회를 과거에 붙잡았다면 지금쯤 큐레이터로 일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CF요. compare. If Hannah hadn't lost the chance of going to Paris, 얘 똑같네요. 얘가 과거에 놓치지 않았으면 she might have had a job as a curator. 그럼 과거에 안 그랬으면 과거에 못했을 텐데, 했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과거에 갔으면 얘는 과거 그 당시에 큐레이터가 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갔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사람이 스페인어 화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페인어를 잘하는 놈이라면 현재로 표현하지만 얘는 과거에도 잘했을 거예요. 지금 잘하는 놈이라면. 그럼 걔는 그 당시에 우리 구경을 시켜줬을 텐데 그 당시에 못 시켜줬다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 IUC 가정법, 이 페이지가 좀 안 예쁘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IBC 가정법의 형태를 좀 적어볼게요. 얘 일반적인 형태를 두 개로 적어봅시다. 두 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네 줄? 네 줄? 아, 두 줄로 줄여볼게요. 얘의 형태는 I wish나 I wished의 형태가 쓰일 거고요. 뒤에 나뉠 거예요. 가정법, 과거 시제. 당연히 별거 없어요. 주어, 동사에 과거형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면 죽으면 안 돼요. 헤드, PP가 들어오겠죠. 인데 일단 적으시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좀 무지성 외우는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왜 그딴식이 되는지를 다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IBC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앞부분 주절이라고 하죠. 이 주절은 직설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냥 얘는 직설법이라는 건 아무 장치가 없는 문장이라는 얘기니까 wish라고 쓰여 있으면 현재로 해석, wished라고 쓰여 있으면 과거로 해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절은 직설법이고 어디만 가정법이에요? 이 뒤에 종속절만 가정법인 거예요. 아유 왜 이래? 자꾸 움직여지 혼자. wish라는 동사의 목적어 진짜 가만히 있으라고 이 개새끼야. 목적어절만 가정법. 그럼 이제 가정법이라는 건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표기된 시제하고 해석해야 되는 시제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눈에 보이는 시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즉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반대로 말하자면 해석을 줬을 때 가정법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IBC 가정법에서 과거 시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해석해 줍시다. 직설법 주절과 같은 시제로 해석. 이건 딱 잘라서 과거다 현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직설법 앞부분 주절이 I wish면 얘가 현재인 거고요. 해석할 때 I wish 드면 얘도 과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요. 얘는 직설법 주절보다 하나 이전 시제로 해석.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아래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봅시다. 4번이요. 얘 형태는 지금 뭐예요? 여기가 I wish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 형태네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그쵸? 그러면 여기가 구절의 시제는 일단 현재예요. 그러면 요 가정법 과거 부분의 시제도 뭘로 해석해야 돼요? 현재로 해석해야 돼요. 주절과 같은 시제. 니까 얘도 현재입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최대한 좀 천천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요거 처음 보면 좀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리고 IBC하고 SF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요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일단 예문 보고 어디 갔죠? 여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막대기 이씨 도구가 어디 갔죠? 잠깐만요.
야, 비켜봐. 이건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4번. 지민이 어서 오고요. 책 있냐? 책은 있어요? 모르겠어. 왜 몰라? 네가 책이 없을까 봐 복사도 해놨어. 저기, 저기 책 없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 거 복사하러 가면서 있나 봐봐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꺼내봐. 일단 숙제를 했나 보게. 숙제나 했나 보게. 자, 봅시다. 이제, 음? 하나도 안 외웠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외웠을 거 아니야. 저는 외웠는데 음, 까먹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4명 사이좋게 제시 보면 돼요. 어? 알아요? 외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안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봐봐요. IUC 가정법 과거예요, 얘가. I wish 몇 쪽이냐면, 지민아, 166쪽 B예요. I wish니까 나는 소망한다죠. 지금 소망한다예요. 무엇을요? You could see. 그럼 일단 요 놈을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소망하는 중인데 뭐를? 네가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지금 이걸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가정법 과거면 어떤 의미를 가져요? 현재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이거 보면 좋을 텐데 라는 건 얘는 봐요? 못 봐요 지금? 못 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예요 얘는? 지금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이건 직설법으로 전환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은 제가 그랬잖아요. 특히 if 가정법의 경우는 친구야 나라면 안 할 것 같아.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난 네가 아니니까 한다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 wish 가정법의 경우는 이 두 개를 거의 같은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봐봐요. 너도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뭔 소리예요? 네가 없어서 안타깝다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꼭 주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법 I wish랑 as if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는 시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I wish니까 얘가 현재니까 얘도 am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ou could see요. 얘가 가정법 과거 형태인데 주절하고 같은 시제로 해석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can't see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읽어보면요. I'm sorry that you can't see this beautiful view with me.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깝구나 라는 거네요. 뭐가 안타까워요? 네가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네가 지금 못 봐서 나는 이게 참 안타까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을 빨리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I wish. 나는 소망한다예요. My grandmother were alive. 내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좋을 텐데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빨리 가볼게요. 여기 직설법, 주절은 직설법인데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정법 과거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하자고요? 주절과 동일한 시제요. 그럼 무슨 시제가 돼요? 얘도 현재가 돼요. 해석할 때 현재로 해석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하는 시제가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직설법으로 돌려보면 I wish니까 나는 지금 소망한다는 건 지금 아쉬운 거예요. 난 지금 유감입니다. 네요. I'm sorry. 그 다음에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거니까 were도 isn't로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할머니가 안 계셔서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I wish my grandmother were alive라고 쓰고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I am sorry my grandmother isn't aliv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였고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읽어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절보다 하나 이전 시제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야연아 넘겨. 문장. 봅시다. 6번 볼게요. I wish Mr. Hawkins had run for governor. run for에서 얘는 있겠다. 출마하다예요. 그 running mate란 말 들어봤어요? running mate? 그 보통 선거 같은 거 할 때, 출마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뽑는다라거나 회장 부회장을 같이 뽑는다고 해서 그렇군요. 됐어요. 어? 어? 조정시간 조정식이요? 뭐 50%.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 그렇게 뽑아요. 그 팀을 짜가지고 야, 네가 정학생회장을 하고 내가 부학생회장을 할게. 이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팀을 짜서 같이 나와요. 아니면 A-하고 B-하고 팀 짜서 같이 나오거나. 보통 뭐 그런 걸 러닝메이트라고 해요. A하고 B의 관계를. 일단 봅시다. 나는 지금 소망한다죠. 이 부분은 장치가 없다 그랬어요. 주절은 일단 직설법이고 시제는 현재입니다. 가정법 부분은요. had run이니까 얘는 가정법의 과거 완료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자? 주절보다 하나 이전. 주절은 현재니까 그럼 얘는 과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맞죠? 요렇게요. 그래서 I wish Mr. Hawkins had run for governor 이 문장은 나는 지금 소망한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이랬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를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여기선 disappointed 안에는 annoyed가 쓰여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냥 I'm sorry 쓰면 돼요. 그게 제일 무난한 표현입니다. 유감스럽다, 안타깝다기 때문에. 봅시다.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요? 얘는 어차피 현재니까 I wish 지금 소망하는 건 내가 지금 안타까운 거죠. I am disappointed 하면 돼요. 그리고요. 호킨스 씨가 과거에 선거를 나갔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거니 실제로는 선거에 과거에 안 나간 겁니다. 여기에 had run 이게 뭘로 바뀌면 돼요? didn't run 으로 바뀌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 해볼게요. 이번엔 7번 I wish 예 직설법 현재요. 직현 여기는요 had woken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보다 하나 이전 시제니까 얘는 뭐로 해석해요? 과거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추가해 봅시다. 살짝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 페이지에 아래쪽에 공간 좀 있죠? 그럼 여기다가요. 5번 문장하고 똑같이 쓸 건데 이 문장을요. wish만 wish드로 바꿔가지고 써주세요. 아래다가 두 줄 쓸 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 줄인데 좀 공간 넓게 두 줄. I wish my grandmother 나머지는 똑같아요. wish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were alive 이렇게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 슬퍼요. 응? 네. 그래서 쓰셨으면 봅시다. 여기요. I wished요. 여기는 직설법인데 여기가 무슨 시제예요 지금? 과거죠. 그러면 grandmother were alive 누가 봐도 3인칭 단수에다 were 쓴 거 보니까 가정법이고요.
IBC 가정법의 과거네요. 그럼 얘네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직설법이랑 같은 시제로 해석하기로 했죠. 직설법, 주절, 즉 과거랑 같은 시제요. 결국은 말을 길게 했습니다만 얘도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난 과거에 소망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당시에 살아계셨으면 하고. 그럼 얘는 나는 과거에 안타까웠던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그쵸? I was sorry that 그냥 she라고 쓸게요. 되게 쓰기 싫으니까. she 그 다음에요. 뭐라고 써요? 소망한 것도 과거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과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she wasn't aliv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고, 소리가. wished는 was고요. were이 이번엔 뭘로 바뀌었어요? wasn't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만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한 단계만 하면 이렇게 적당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이걸 이제 막 섞기 시작하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뒷페이지 것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근데 여기 왜 읽어만 하세요? 내일 네가 안 와도 내가 까먹고 싶은데 네. 제가 아무한테랑 하면 네가 안 와도 네가 안 왔다는 뜻을 기억을 못할 거야. 저는 일단 빨리 지금요. 네.
동네에 갈 만한 미용실이 있어요? 서울대 있고 언저리?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가까운 원툴로 여기 근처에 미용실을 이렇게 몇 번 갔는데 항상 머리를 너무 중심같이 잘라놔가지고 머리 자르는 재주가 되게 나보다 약간 나은 정도? 아, 심지어 나 내 머리 잘 잘라요. 나 집에 미용 가위에 막 3종 세트 있어요. 뒷머리를 못 밀잖아요. 단어를 어? 그냥 소화를 삭발? 에이, 안 돼요. 야, 삭발도 너네 셀프로 삭발 안 해봤죠?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잘 밀릴 것 같죠? 되게 병신데요. 직접 밀면. 그리고 이거 삭발을 이거 뭐 이렇게 10mm, 13mm 이런 거 빗 띄우고 방방 밀면 그냥 다 똑같이 요래지잖아. 그러니까 원래 미용실에서 하면 옆에는 짧게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안 돼요. 내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친구랑 삭발빵을 했는데 7명이 해가지고 왜 7명이나 모았냐면 처음에 둘이 시작했다가 야 만약에 둘이 하면 한 놈이 도망갔을 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명을 모으자 이래갖고 7명을 모아갖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끼리 꼴등한 새끼 잡아놓고 머리 밀어버렸어. 심지어 그 존나 비싼 질레트 퓨전 파워 면도기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그걸로 싹싹 공머리를 만들어줬어. 수전에 약속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건 약속은 지켜야지. 심지어 그거 그 새끼가 제안한 거야 나랑 둘이 할 때. 야 그냥 한 10mm 하자 이랬더니 이 새끼가 장난치냐고 그럴 건 뭐하러 미냐고 다 밀어야 된다고 중처럼. 그래서 중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거 중처럼 머리 밀면 존나 아프대. 나도 안 밀어봐서 모르는데 이게 아예 대머리가 있잖아. 민둥머리가.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자꾸 이 머리를 만지잖아. 그러면 존나 아프다 그러더라고. 약간 그 여기 이렇게 옆에 옆머리 잡아보면 존나 아프잖아. 돌연다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당기는 느낌하고 비슷하대요. 머리가 개 짧으면. 자, 음, 봤어요. 이거요? 아니 그 학교 화장실에서 다리 감고 학교 화장실에서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 기숙사에서 저기 상담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우리는 학교에서 가뒀어요. 석청교 등수대로 그냥 가둬놨어요. 나 공부 잘했는데요? 나 공부 개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그 기숙사 1층 로비에서 했어. 모두가 구경하는 가운데. 일어나라 시치더라 이제. 음? 놀림감이니 놀림감. 진짜 상무 선생님도 지나가다 보고 빵 터져갖고 웃고 지나갔어. 야, 저 시체들 좀 깨워라. 나연아. 일어나라, 시체들아. 오, 잘 일어난다. 서정아, 옆에 있는 좀비도 깨워. 오, 죽었네. 리언아, 그렇게 자면 안 돼. 발 저려 있다가 다리 꼬고 자면. 다리 꼬고? 오늘요? 돌리겠다. 뭐? 요즘 소행 물려 있구나. 했을 때도 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날? 왜요? 저 수학여행이 잠깐만. 남강 수학여행가? 남강, 어디다 적어놓지? 기다려봐. 풀결 톡방에다가 써놔야겠다. 어? 목금토 수학여행이야? 목금토? 수, 고민인데 수목금? 토요일이 힘들어서 진짜 노래 소리 하지 말고 와요. 어디야? 다음 주 수목금토 22, 23, 23. 저 토요일 출근하시면 뭔 소리예요? 아주 진짜 힘들어서 아니야.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아니야, 올 수 있어. 와도 돼. 올 수 있을 거야. 못 갔더니까 오케이. 아 이게 지금 진짜 다는 거냐? 응? 진짜 다는 게 왜요? 저 오늘 그래서 만나요. 양말 벗고 났다. 토요일 날 가가지고 어. 토요일
수요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숙제를 오늘 어제 냈냐고. 내가 숙제를 어저께 냈냐고요. 네가 그 수요일날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음. 수학 수업을 오늘 선생님이랑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전화 못 해요. 그럼 수업 끝나고 와요? 나 어차피 집에 안 가. 걔가 지금 하는 응? 그렇지 않았어. 교무실로 오시면 돼요. 교무실에서 수업. 아니, 단어시험만 보라고. 제가 교무실 아, 교무실에서? 그럼 그 교무실에 있다가 그러면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계속 있으면 되겠네. 10시까지 할 거 아니야, 어차피. 10시 전에 끝나요? 필수. 끝나면 일로 오세요. 내가 단어시험 줄게. 난 계속 여기 있으니까. 하세요. 그럼요. 버릇돼요. 단어시험 안 보는 거. 봅시다. 우리 넘겨봐요. 나연이 지금 뭐하고 있네? 단어시험 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단어 외우고 있다고요? 봅시다.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167페이지.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 7번 문장 아래에다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만 아까랑 마찬가지로 wish만 wished로 바꿔서 한번 적어봅시다. 그냥 요까지만 쓸게요. I wished mom hadn't woken me up. 이렇게요. 애들이 다 왜 저러지? 봐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얘는 직설법이고 과거네요. 그쵸? 여기가 가정법이고 과거 완료예요. 그럼 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해석해요? 직설법 과거보다 하나 이전 시제죠. 그죠? 직설법보다 하나 이전. 그럼 얘는 과거보다 하나 이전 시제니까 의미상 대과거가 돼야 되네요. 그래서 대과거로 해석. 끝났어. 이렇게 쓰네. 이거! 내가 너 이렇게 되게 예쁜 사진 하나 보내줄게. 아니요. 제 개인톡으로 보냈지. 단톡은 좀 그렇잖아. 네가 단톡에 올릴 거 아니에요? 왜 뭔데? 저 찍어준 거예요? 저 좋아해요. 선생님이 나 뭐야? 저왜 추노같이 가요? 선생님 저 똥물 트다가 힘들어서 이상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얘 해보세요. 얘 직설법으로 해보세요. 아니 해볼게요. 직설법으로 바꿔봅시다. 나는 과거에 소망했으니까 나는 언제 안타까웠어요? 과거에 안타까웠겠죠? I was sorry. 제일 무난한 소리로 갑시다. That. 나는 과거에 뭐가 안타까웠냐면 엄마가 언제 나를 깨운 거? 대과거에 나를 깨운 게 안타까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hat 아이고 왜 대문자죠 갑자기? 왜 mom은 대문자로 썼죠? 여기 대문자로 써있네요 본문에. 네. 그럼 mom 뭐라고 쓰면 돼요? 엄마가 나를 잠깐만 나 여기 왜 바꿨었어요? 맞네요. 그럼 mom had woken me up 하면 되겠네요. 근데 원래 엄마들은 빨리 깨우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저희 어머니는 자는 걸 되게 경멸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내려가고 제가 얘기했나요? 명절 같은 때나 뭐 이렇게 주말에 집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이렇게 잘 거 아니야. 내가 거기 가서 뭐 공부를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그죠? 부모님 집에 가서 그럼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점심을 먹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럼 막 깨워요. 야야야야 무슨 낮잠을 몇 시간을 자냐? 눈 떠보잖아요. 한 40분 잤어요.
거기서 왜 깨우는 거냐고 대체 이랬더니 너 이러고 또 밤에 안 잘라 그러지. 내가 밤에 왜 자야 되냐고. 나 아침에 학교 가. 내가 이거. 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아침에 학교니까 뭐예요. 그래서 아 그럼 아침 먹으라고 깨우면 비실거리잖냐고. 아 그런다고 내가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서 자자냐고. 그러니까 잠만 자네요. 평소에 못 자서 잔다. 왜 그렇게 깨우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평생 한 4시간 잔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늦어도 4시 반에 일어나고, 12시쯤 자거든요? 보면? 늦으면 12시 반, 1시로 주무시고.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을 평생 자고 살았는데, 신기하게 낮잠을 안 자거든요? 안 졸리나? 그러니까 남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8시간, 9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내려가면 놀러 가는 거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랑 술 아버지랑 술 먹고 어머니 재워놓고 아버지를 술 먹고 아버지 재워놓고 논단 말이에요. 저는 혼자. 그러면 한 아버지가 한 3시쯤 되면 뻗으니까 한 4, 5시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방에서.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와서 뭐라 그래? 자라. 이거 왜 안 자냐. 같은 얘기예요. 나 어디 가냐고 내일 아침에. 나 왜 자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잠을 이상하게 많이 잔대요, 제가. 근데 저 별로 잠 많이 안 자거든요. 나 보통 6시에서 7시에 자가지고 12시에서 1시에 일어나거든요. 많이 자야 7시간 자고 통상 6시간 정도 자니까 이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졸라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아주 안 가니까요. 아, 네. 괜찮아요. 1년에 얼굴 보는 날이 뭐 많아봐야 닷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명절날 집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뭐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아, 잘 쉬고 오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의뢰 인사말로. 좀 고통받다 오거든요. 2박 3일 동안 잠 못 자고 고문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갔다가 올라오면 존나 피곤해요. 괴로워요. 아무튼 가봅시다. 이제 as if 가정법은 형태상 IUC 가정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봅시다. 가정을 일단 as if는 해석 어떻게 하는 거죠? 참 써있나요? 있네요. as if는 원래 의미 자체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그쵸? 근데 얘가 과거 가정법 과거로 쓰여서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라면 현재로 해석하면 되죠. IUC랑 똑같이. 그죠? 여기가 현재라면 어디 갔어? 바보냐?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도 현재일 거고 가정법 과거라면 여기가 과거라면 여기도 과거일 거예요.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현재 과거, 과거 완료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해석은 일단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현재로 해석한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과거로 해석한다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구조는 똑같아요. 아까랑. 이 부분이요. 주어 동사. 주절은 직설법입니다. 얜 장치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제 현재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s if 가정법의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IUC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그냥 좀 축약합시다. 할게요. 얘는 주절하고 동일이죠. 그럼 무슨 시제? 얘도 현재 시제로 해석. 그러면 봅시다. He talks. 쟤는 지금 떠들고 있어요. as if, 마치, as if 자리에 as do를 써도 똑같아요. 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as if 대신 as do 상관없어요. 그럼 as if she had evidence. 까지만 볼게요. 그녀가 졌던 것이 아니라 가정법이니까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니까 뭘로 해석하자? 현재로 해석하자. 그녀는 말한다. 마치 뭐처럼? 지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이에요. 근데 as if 가정법은 반대죠.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얘 증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요, as if가 쓰였다고 해서 항상 가정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법이 아닌 경우는 어디 갔냐? 그냥 여기다가 쪽 공간이 있나요? 네, 좀 적어놓을게요. as if 가정법하고 가정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 공간이 있다. 여기다 써봅시다. 얘는 아닌데 뭐뭐인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as if가 가정법 말고 그냥 직설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꼭 가정법이 아니에요. 쓰였다고 해서. 얘는 뭐뭐처럼 내지는 뭐뭐인 척 하단데 진위 여부는 모름입니다. 사실 여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남소 여소를 시켜줬어요. 근데 얘가 뭐 인스타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웃지 마요. 그래서 뭐 사진을 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전번이나 인스타를 안 한대요. 전번을 땄어.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너 잘생겼냐? 너 이쁘냐? 라고 물어봤다 쳐봐요. 근데 걔가 말하는 거예요. 나 개 잘생겼는데? 라고. 나 좋니야? 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러면 봐봐. 이 상황을 문장으로 바꿔보면 걔는 자기가 매우 잘생긴 것처럼 말했다죠. 잘생긴 척 했다죠. 근데 봐봐요. 우리 사실 여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걔가 개 못생겼는데 존잘인 척 한 거라고 쳐봐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친구는 뭐라는 거예요? 병신 새끼가 거울 안 보? 이런다고 쳐봐요.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이땐 아니면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법으로 쓰는 거예요. 직설법으로 쓸 때는 주절하고 같은 시제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굳이 적거나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그가 지금 잘생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얘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요. 얘는 이제 가정법이니까 구라죠. 증거가 있는 척 한다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풍기는 의미를 직설법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얘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가정법의 내용을 현재로 해석할 거니까 여기도 doesn't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제 9번 가봅시다. She talks. 그녀는 지금 똑같아요. 여기 직설법 현재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럼 이제 빨리 갑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보다 하나 앞서야 돼요. 뭐로 해서? 과거로 해서. 그럼 해석해 볼까요?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그렇죠. 보았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가정법이니까 불하죠. 사실은 어떻다? 실제로는 얘는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표현해요?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돼요. didn't witness.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써보는데 얘만 드로 바꿔봅시다. 요렇게요. 땡땡땡으로 갈까요? 뒤에는 다 쓰기 싫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직설법이 과거고요. 가정법이
과거 완료네요. 그럼 얘는 뭘로 해석하면 돼요? 직설법보다 하나 이전 시제니까 대과거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공간이 뭐 아래쪽이 없으면 오른쪽에다 이어서 쓰세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In fact, 사실 얘는 대과거에 안 본 거죠. 그럼 she hadn't witnessed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네, 딱히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가정법 문제에서. 그리고 가정법 파트는 우리 내신에 워낙 자주 나오는 빈출 테마라서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하나 적어놨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정법 과거에서 as if 가정법 과거에서 지금 얘를 어디 갔어? 얘를 터크 드로 바꾼 버전을 안 봤으니까 여기에서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요. 심화 그래머 써 있는데 he acted 첫 번째 문장이요. as if he were asleep when I knocked. 여기 가정법이고 빨리빨리 쓰고 갈게요. 과거. 계속 반복이니까 똑같은 거. as if요. 여기 어이 어떤 새끼 여기 가정법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직설법이죠. 여기가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as if나 I wish 가정법이 과거면 주절하고 같은 시제요. 무슨 시제로 해석한다? 과거 시제로 해석한다. 앞에도 과거고 뒤에도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 묻지마로 얘기를 할 거고 묻지마 외워로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을 잡으셨으면 봐봐요. 우리 if 가정법을 기준으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죠? 현재요. 과거 완료는 과거죠.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예요. 근데 직설법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인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냐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인 거예요. 그럼 wish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면 언제야? 당연히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인데 그 기준이 wish 드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한 현재는 언제야? 과거겠죠. 이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의미하잖아. I wish가 쓰이고 뒤에가 과거 완료라면 wish를 기준으로 한 과거여야 되니까 얘가 과거가 되는 거고 wish 드가 쓰이고 뒤에가 과거 완료면 wish 드를 기준으로 한 과거를 기준으로 한 과거가 돼야 되니까 뒤에가 대과거가 되면 돼요. 요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 방금 말씀드린 논리대로 기억을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결국은 같은 얘기니까. 근데 수년에 걸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as if랑 I wish면 과거는 같은 시제, 과거 완료가 이전 시제. 이렇게 해버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유닛 63번 주의해야 할 가정법 부분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본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한 번 더 보고 지나간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도치인데 가정법 문장에서 if를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if 가정법은. 다만 밑도 끝도 없이 접속사를 생략해버리면 안 되죠. 틀린 문장이 되니까. 그럴 때 제가 이걸 생략했어요 라는 걸 표시하는 역할을 도치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의 동사가 were이나 should인 경우에 if를 생략할 거고요. were이나 should 주어가 도치될 거다. 그래서 should가 있나요? 있네요. 제가 그래서 그 도치 얘기할 때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문제에 if 도치문이 나온다면 반드시 were이나 had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이렇게 should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도치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동사 앞에 should가 붙어있지 않아도 일반 동사일 때도 should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리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 문제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패턴 기억합시다. 의문문 도치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If you were able to change one thing about yourself 만약 당신이요 이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What would you change? 뭐 바꿀래요? 라는 문장에서 if를 생략시키고 도치할 거예요. 그럼 were이 문장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야 뭐야 저리가 누구시죠? 왜 나왔죠? 왜 이거? 네, were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쓰여있는 표현이 제일 원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얘는 엄밀히 의문문 도치는 아닙니다만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키는 형태인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냥 의문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문에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은요. 한 번 더 2번 얘가 굉장히 많이 볼 법한 표현입니다. 그쵸? 이거요. 도치문이 아주 단골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If it were not for 혹은 if it had not been for의 형태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bees 뭔 뜻이었어요? 뭐뭐가 없다면 그쵸? 아니라면 그럼 뭐가 앞으로 나가더라? were이 앞으로 나가더라. were it not for 이 형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벌이 없다면 we would have no fruits or vegetables in our garden 우리는 우리의 정원에 꽃도 야채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보고만 갑시다. 이렇게 일반 동사가 쓰인 if절이거나 우리 문장에서처럼 should가 있으면 그냥 should 앞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 의문문 어순이에요. 조동사 앞으로 끄집어냈고 비동사 앞으로 끄집어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가 앞으로 나가더라? had pp에서 had가 조동사니까 had가 앞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익숙한 형태는 요거더라 라는 얘기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마찬가지로 뭐가 앞으로 나간다? had만 앞으로 나간다. had not been for. 그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얘는 뭐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가정법은 아닌데요. 가정법에서 살짝 말하고 지나가면 좋은 정도예요. 근데 이게 출제 비중으로 치면요. 수능은 0이고요. 내신은 간혹 나올 수 있어요. 내신이라면. 왜냐면 지문에 이 표현이 나온다면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수능 영어보다는 그 어학시험 영어에 조금 더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It is time. 뭐뭐 할 때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It's time to sleep. 잠잘 시간이야. 뭐 이런 표현 익숙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가정법이라는 건 동사의 형태가 마찬가지로 특이할 거다. 얘는 가정법이니까요. 지금 안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It is time. 여기서처럼 you stop fighting. 이러면 약간 책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는 정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유감이나 비난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거더라.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붙기도 하더라. high time 혹은 it is about time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요. It's time you stopped fighting. 여기는 네가 여기가 시제가 현재예요. 그쵸? 지금 뭐뭐 할 때인데 과거에 싸우는 걸 멈출 때가 지금이다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더라? 가정법 과거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t is time 가정법도 마찬가지 과거로 쓰고 뭘로 해석한다? 현재로 해석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법자가 들어가는 건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명령법처럼. 가정법은 가장 중요한 패턴은 쓰여있는 동사의 시제랑 해석하는 시제가 조금 다른 거. 한 번 더 아래쪽에요. It's high time 혹은 It's about time we forgot the past.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해석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가정법은 다소 좀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법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It's time you stop fighting 이라고 하면 야 그만 싸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You stop fighting 이라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야 그만 싸우라고 이거보단 얘들아 아직도 싸우고 있니? 뭐 이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if절 대용어구로 봤던 애들이 둘이 있었죠. without but for. 그런 친구들처럼 여기에 다른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문에 일단 등장 빈도는 얘가 1등이에요. otherwise요. 그 다음에 조기 아래쪽에 provided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얘는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얘를 if절로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뭐뭐 한다면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otherwise는 의미가요. 얘는 품사 자체는 부사입니다. 오이씨, 그렇게 써놨네요. 얘 품사는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without처럼 해석하기도 해요. 그럼 예문 봅시다. 7번. Alexander Fleming discovered penicillin. 알렉산더 플레밍 형님은 페니실린을 발견하셨어요. Otherwise,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many people would have died.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otherwise는 의미에서 눈치가 왔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내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요 otherwise는 뭘로 바꿔줄 수 있겠다? 만약 그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인 거고요. 얘가 가정법 대용어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을 나타내는 직설법이죠. 당연히. 이건 직설법의 과거 시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과거고 팩트야. 얘가 안 발견했다라면 이라고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할 거면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f he had discovered it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otherwise라는 부사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요. otherwise, without 같은 애들은 걔네들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그거 아닌가? 가정법 바꿀 수 있는 거? 라고 의심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without과 마찬가지로 without이 쓰였다고 주절이 항상 가정법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if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요거였죠. 주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 보자예요. 그래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would, have, be 그냥 어쨌건 would를 표시해 놓읍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suppose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if절인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읽어보고만 넘어갑시다. suppose 가정해봐라 라는 거죠. imagine 비스무리한 느낌이에요. 네 친구가 were bully가 뭐죠? 그쵸, 괴롭히다. 네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해봐라. What would you do? 그래서 너는 뭘 할래? 정도의 의미에서 if your friends were bulli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절에 얘가 가정법이니까 조동사 과거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다고 100% 가정법은 아니지만 모든 가정법엔 조동사 과거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9번 얘는 해석 잘해달라 그랬어요. 이걸 if절로 해석해야 돼요. 9번 I would have given him one more chance. 나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거예요.
이만큼이 if절인 거예요. provided that he had lied to me. 얘는 구어체에서는 간혹 providing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provided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정중한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회를 한번 줬을 거예요. 그가 뭐 했다면? 나에게 구라를 치지 않았다면. 이거 그대로 그냥 if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요. 여기 hadn't lied,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 주절의 형태를 보면 뭐예요?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죠. 이렇게 가정법 대용어구들이 쓰일 때는요. 주절의 형태들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주절이 별게 없으면 조동사의 과거형 없으면 그냥 if구나. 조건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우대 PP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가정법적인 뉘앙스가 있겠군. 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rovided는 if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긴 뭐예요? 명사구가 대신하는 것. 네, 뭐 보통 교재에 많이 나오는 예문은 뭐 a true friend 뭐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해석해 봅시다. 야, 진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동물을 펫샵에서 뭐라고 하죠? 펫샵을 우리말로? 애완동물 분향소? 펫샵이라고 하나요? 펫샵에서 동물을 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펫샵에서 이걸 사면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진짜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그걸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미가 되겠다. 얘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To see 여기는요. 투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To see Niagara Falls in person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직접적으로죠. 여기 in person은 직접이에요. 직접 손수. 그래서 얘를 부사로 바꿔서 personally라고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personally는 개인적으로 라는 의미도 되지만 직접 손수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직접 나이아가라를 보면요. You would be amazed. 너는 굉장히 놀랄 거예요. 난 받지로 놀라요. 존나 커요. 네, 저는 미국 관광지면 되게 많이 가봤어요. 와. 네. 얘는 미국이랑 캐나다에 걸쳐 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의 국경지대가 있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그 슈피리어 호수에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이 미국 거, 위쪽이 캐나다 건데 얘가 조금 더 커요. 캐나다 게 더 커요. 신기해요. 거기 반경 1km가 그냥 맨날 비 오는 것처럼 축축해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날리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얼음 덩어리가 눈에 와서 박혀요. 되게 작은 알갱이가 폭포에서 물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폭포가 얼마나 하냐면 이 건물 한 5개 쳐놓은 것보다 클걸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만한 물덩어리가 떨어지니까 물이 엄청 튀길 거 아니야. 그 가루 같은 물이 튀기니까 이제 겨울엔 그게 얼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얼음이 날라와, 이렇게. 갑시다, 일단. 그래서 to see Niagara Fall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f you saw Niagara Falls in pers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부정사를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우리 부정사 단원에서 살짝 봤던 거예요. 독립부정사라고 부르는 애였고 이런 투부정사를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부사적 용법인 건 당연하겠죠. You would be amazed 주절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12번 군사꿈은 과거 분사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Praised by their parents. 뭔 말일까? 칭찬받아 부모한테 they would have all the confidence. 그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일어나봐요 시체야 다 했어요. 그럼 부모한테 칭찬을 받으면이겠죠. 그래서 우리 군사꿈은 때 한 거잖아요.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군사구문인데 if절을 대신하는 거다. if를 생략한 거다. 라고 이해해버리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눈치코치상 여기 would have가 있네. 그러면 얘를 가정법적인 뉘앙스로 표현해주면 되겠구나. If they were praised 이렇게요. 그럼 얘는 칭찬을 못 받는 새끼가 되네요. 얘를 가정법이라고 본다면 얘는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야.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칭찬한테 부모를 받으면 할 뻔했어요. 부모한테 칭찬을 받으면
얘네들은 엄청 자신감을 가질 거야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가정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짱 많아요. 야호! 여기는 너무 양심이 없다. 네,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175쪽까지만. 독방이에요.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단어는 오늘 27까지인가요? 28, 29, 30. 네. 단어는 28에서 30. 보세요. 지금 빨리.